김경수나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이 비슷하게 당연히 마찬가지로 최근 이낙연 일단 좀 여론조사상으로는 일단 1, 2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권 레벨 정도 적중하는 거고 범위여권과 범위안권은 아직까지는 범위여권이 좀 많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 분호 순서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에 박병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사과는 오늘 발언이 아니고 지난달 26일부터 사과 오늘도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사과 발언을 정치적 분호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7%에서 2.4에서 2.5% 하향 후기 전망 후 마이너스 5%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정상 수지 흑자 폭도 640억 달러에서 605억 달러로 낮춰졌습니다. 전국 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부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급식과 돌봄 유실에 도시락이나 사는 15%. 이번에 수출국의 대응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반도체 수재, 장비 개발에 내년 2조 수준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해 정치 목적의 무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본 주요 일간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2차원 시행을 2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하루 평균 10%로 법시행 이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듭니다. 중간인자이어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경준 국방과 관련 인력으로 받아온 중국인 음성 121일 오늘 다시 한국당 의원실에 회의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에 따르면 어제로 음성 121이 국제 외교통일이 정보인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실에 회의를 발표했습니다. 공연은 보안 전문가와 함께 메일에 분부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킹 메일은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까지 공격을 받은 의원실의 이메일 계정은 모두 25개에 달한다고 보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논의적인 자신의 범행을 사진으로 남기는 자신이 확인됐습니다. 정지동 씨가 지난 5일 오후에 전 남편 36살 박모 씨를 살해할 당시 수면제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서 피해자가 먹게 한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추정한 결과는 고의정이 피해자에 남긴 사진 탑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일 저녁 8시 10분에 촬영된 사진에는 세신 안에 걸려있는 벽걸이 시계와 당시의 신발 등이 함께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시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 빈 그릇과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가 놓여있습니다. 고의정은 이외에도 지난 5월 28일 저녁 8시 54분 완도행 여객선甲板에서 사진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넣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고의정에게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지만 고의정은 진술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50분 동안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세계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버스기사 26살 A씨는 지난달 9일 새벽 4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습하고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10km 정도를 50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버스가 급정거와 출발이 잦고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뒤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음식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43%로 나타났습니다. 버스기사 A씨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서 이렇게 쓸 것으로 생각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명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접한 주요 뉴스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피부를 비교해야 느낌이 나요. 예, 오늘 이 소식 들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면서 민주노총이 오늘 송파업 여기에 학교에서 급식을 맡고 있는 전국에서 급식 대란을 선포하고 민주노총이 사업에 조직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성규 교무사와 함께 이야기를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 예고됐던 것입니다. 일단 난 민주노총이 특화 부정한다는 얘기는 워낙 자주 나오는데 그런데 정작 왜 하지? 이런 것까지 이번에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사업은 싹둑이 정규직들의 경우에는 이제 처우 개선, 임금 인상과 이제 수당 개선, 그다음에 세금 개선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비정규직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전, 또 일부 이제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뭐 이런 요구들이 모여서 이번 사업을 이루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화 부정자 이렇게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경영 공략하고 희망이 일반 시민계획과 그 위에 그렇죠. 2017년 5월에 지금도 모두 기억이 납니다. 일성국제공항을 공략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금 흐르고 사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파업은 바로 이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노동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갈등이 해소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거기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민주노총의 주장은 애초에 정부가 약속했던 그 방향대로 완전한 형태의 정규직화, 또 올바른 형태의 정규직화를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다. 원래 약속했던 바대로 정책을 올곧게 추진해 나가라라고 요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말이죠.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종훈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훈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훈 기자, 먼저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전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곳 광화문 광장은 연색과 분홍색 옷을 입은 노동자들로 가득합니다.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세종대왕 동상에 이르기까지 집회 참가자들로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인데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오늘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본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앞서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과 서울시 들신업, 광화문 광장 등 서울 곳곳에서 사전 집회가 진행될 공연 무대와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재 측인 민주노총은 오늘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모두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훈 기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편법이라 주장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80% 수준으로 올려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조섭에 나설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집회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성운동과 삼성동 방향 등 두 걸레로 나눠 청와대로 행진할 예정인데요. 오늘 집회는 오후 5시 반쯤 마무리 집회 후 끝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과 모레도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SBS 조정입니다. 네, 새로운 것고 일반인도 사실 그런 문제에 볼 때마다 어쩌면 저 혼자 있지 않는 왜 인정 도대체 어디까지 정치하게 되는 이렇게 일반으로 오죽 답답해 라고 얘기하는 적어도 오늘 사업 구경에 대해서 노무사님의 사실 이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2년 전부터 사실 지금 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쟁점들이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한 2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2년 동안 꾸준히 대화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이견의 차를 같은 노력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갈등이 소치됐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부라고 노력을 아예 대화를 하지 않거나 논의를 안 하거나 그걸 거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좀 확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된 것 같고요. 특히 이번 공공부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비판 지점, 아까 이 기자님께서도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자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정부가 정부 전환 과정에서 협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부 전환을 제대로 제외되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사실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공공기관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고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밑으로 고용이 된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고용되어 왔던 파견 노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 사실 2년의 세월 동안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치인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정권을 잡은 다음에 실천하고 그런데 참 그게 어렵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이 공약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정말로 그런 세상 만들어주게 차별없는 세상 만들어주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노력은 하는데 노동자들은 정작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끝내 총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고 말이죠.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규직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신분 안정과 차별 철폐 아니겠습니까? 처우 개선.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기업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로 만들려면 그만큼 임금 부담이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끊임없이 양쪽의 어떤 이익이 충돌한다고 할까요? 사실 이 부분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그 정부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 없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실 정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한쪽 입장만을 청취하고 이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막 함부로 쓰거나 이렇게 배정할 수 없는 게 또 정부의 또 이 고민 지점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2년의 세월 흘러가면서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사실 뭐 무조건 정부가 뭐 나태했다거나 정부가 의지가 없었다거나 이렇게 비판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고심에 고심, 검토에 검토를 좀